우리 선구자 방송은 어떠한 특정 단체에 매여 있지 않고 누구를 지지를 안 합니다. 지지를 우리가 방송하는 그 주요 그 목적은요. 우리 대통령을 빨리 저 험한 세상에서 빨리 구해내오셔서 대통령이 복귀하는데 우리가 그 모든 그 사활을 걸고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 좀 참고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그 구독자가 증가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요인은 네, 그동안 부산 문현동 금괴 발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저쪽의 방송에 반하는 그런 네, 그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해가지고 이제 구독 취소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했죠. 최근에는 지금 선구자 방송에서 부산 문현동 금발굴 사건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차분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함으로 네,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실체를 좀 알리면서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구독을 취소했던 분들 중에서 다시 또 재구독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음. 다음에 또 새로운 분들, 그야말로 순수하게 새로운 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많이, 예예 이 금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선구자 방송이 정확히 좀 팩트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것을 보고 아마 그 공감을 했던 분들이 하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정확한 그 말씀인데요. 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새로 오신 분들도 그분들이 뭐 오늘 갑자기, 나 유튜브 보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아니고, 네, 네. 이제 유튜브를 그 전 매체를 이렇게 두루 이제 섭렵하면서 과연 이 방송은 어떻고 저 방송은 그 컨셉이 뭔가 이런 거 아마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음, 그분들이 사실상 네, 뭐, 뭐 그런 금 사건을 아시겠죠. 뭐 네, 여러 편을 들어서.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우리 선거자 방송을 돈을 먹었다. 저놈들은 도둑놈들의 그 끈앞풀이고 네, 계속 그 금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저쪽 그 추종분자들의 편에 서서 우린 추종분자가 아닙니다. 우린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저쪽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대변하는 이런 식의 그 많은 그 비난글이 쏟아졌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그거 알죠. 근데 그럼 그렇죠. 그거 당연히 알죠. 그럼 그분들이 생각할 때 똑같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객관적인 면에서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인 면에서 그 근거 사건을 파악해 봤을 때 그분들의 그 귀나 눈이 그쪽에서 방송하는 거고 우리 쪽에서 방송하는 거에 그 상황된 그 판단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그렇죠.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 공상적이고 너무 터무니없는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우린 비난하는 거 없죠. 이거는 뭐 우리를 갖다 일방적으로 금에 매도돼 갖고, 저 선구자 방송의 두 사람은 분명히 저쪽에서 많은 돈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면 저 사람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그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목매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저는 돈 받은 게 없고요. 성우자 방송도 마찬가지고 단일전도 안 받았습니다. 받은 게 맞습니다. 없고요. 네, 그리고 저는 백준엽 씨에 대해서 그분이 뭐 금고 도굴의 관계 그런 거 없이 백준엽 씨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딱 들어봤을 때 너무 그 돈스코이호 그거 비슷한 거예요. 네, 일종의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방송을 보다가 저 새끼들은 저거 완전히 사이비 집단이다. 저 새끼들은 금을 먹고서 완전히 애국을 저버리고 근계의 진실, 그 근계의 진실이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걸 막은 그 좌파들이라고 우리를 매도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제 느낌입니다. 불과 뭐 얼마 시간이 안 가서 이 근계 사건은 저는 뭐 식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뭐 결과가 아마 엄청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그런 부분, 뭐 그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허무맹랑한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많은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함몰이 돼 갖고 우리를 비난하고 그랬던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아둔했을까? 내가 이렇게 그런 상식과 비상식 선에서 내가 왜 중간에 이렇게 멈춰갖고 뭐 오락가락했을까라는 스스로 그 자멸과 동시에 어떤 뭔가 선구자 방송의 그런 미안함을 저는 느끼고 그런 감정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매도하는 분들도 네. 뭐 금계 사건을 떠나서 제 방송을 보고 싶으면 보세요. 그냥 보시고 저는 내가 꾸며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매운 뉴스를 전해드리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보시면 됩니다. 뭐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네. 그래요. 어쨌든 그런 좀 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이게요.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제 그 방송 인트로적인 얘기인데 만일 우리가 이런 방송을 안 했었으면은 예. 지금 우리 쪽에 있는 그 주요 채팅 분들도 다 글로 갔을 거예요. 다 글로 가가지고 이거는 진짜 근계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근계만이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근계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있을 거다. 말의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갖고 살듯이 그러니까 그런 돈스코이호 같은 그런 실패한 보물찾기가 어떻게 나라를 구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구자 방송에서 그런 방송을 그래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폭발적인 그들의 반응이 우리한테 막 메아리치고 막 우리를 막 비난을 하고 우리를 매도했지만 결국은 이 사태가 저는 선구자 방송이 그런 진리를 갖고 임해서 방송에 많은 사람들한테 뭐 누구 편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우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진리에 이 분들이 이해를 갖고 돌아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JTBC 손석희 저 인간들이 정말 가짜 뉴스 있지 않습니까? 태블릿 PC를 비롯한 여러 네. 지금도 뭐 지상파 방송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진실을 네. 말하지 않는 그런 가짜 방송들을 뉴스들을 날르고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가짜 뉴스에 흥분하고 아주 정말 분노하고 있는 우리 태극기 우파 국민들인데 지금 네. 저런 금계와 같은 가짜 뉴스에 매몰되어 있고 진짜 네. 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를 말하고 있는 선구자 방송을 매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네. 이런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선구자 방송을 맹비난하고 또 댓글을 통해서 네. 정말 이 낯뜨거운 그런 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저들이 지금 가짜 뉴스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틀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예. 그 방송 그러니까 그런 뭐 오보라든가 편파 방송을 중지하는 그런 방송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많은 유튜브들이 가짜 뉴스를 발산을 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하면은 이게 그런 정론 보도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정론 보도를 안 하지만 그래서 유튜브가 이렇게 아마추어고 정식 그런 방송인 아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그런 가짜 뉴스를 남발해서 국민을 선동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문현동 군계 도굴 사건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모든 지상파 방송과 공영파 방송들이 모두 다 비난하는 실질적으로 뉴스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많은 유튜브들이 그런 금계 사건 갖고 거기에 함몰돼서 거기에 맹신하고 그것을 인해서 모든 대한민국이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식의 뉴스를 조장한다는 보도를 방송사에서 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고 조롱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은 유튜브 방송 사람들은 정식 방송인이 아니고 그냥 지들이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게 맞죠? 그건 맞죠. 그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만화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전혀 뭐 귀담아 듣지도 말고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예. 일반 공영방송에서. 근데 참 창피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보통 그 우리 보수를 자처하는 그 우리 국민들이 한 가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 문재인 일당으로부터 나라를 뺏기고 우리 대통령께서 저렇게 아주 참혹한 그 죽음을 당해 저렇게 영화의 몸이 되시지 않습니까? 네. 아직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은 거의 70이 다 가는 그런 연세에 이 더운 날씨에 무슨 우리 대통령이 뭔 죄를 졌다고 저놈들은 저렇게까지 뭐 두 번, 세 번, 네 번씩 그 확인 사살을 합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애국 국민들이 한 가지만 바라보고 오로지 대통령과 나라를 구하고 민주화 회복을 하는 과정을 저는 참 다들 바란다고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태극기 집회도 직접 나가서 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했고 또 현장에서 제가 방송도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 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내가 왜 충격적인 거냐면은 다 똑같이 우리는 그 보수를 지향하고 태극기를 들고 있다는 분이 그런 그 만화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금괴의 사건을 가지고 뭐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를 욕해서 심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도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쪽에서 댓글을 보면은 너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 맹신적인 그런 그 추종 세력들 간의 자기들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댓글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당사자는 더 진짜인 줄 멍칠 것 알고. 같아. 더 멍치죠. 내가 위치가 아닌데.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 댓글을 다는 부대들이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갖고 금기 사건을 해결하셔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그거 보고, 야, 아이고. 이거는 진짜 맹신하면 이제 사람이 진짜 정신이 돈다는 게 맞구나라고 그렇게 느꼈고요. 네. 그리고 모든 그 자료와 서류와 증빙 서류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구자 방송은 그런 증거 자료 서류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을 갖다 부정하고 왜 잘못한 판단을 하는데요. 세상의 그 사회가 서류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맞습니다. 서류는 다 가짜인 게 제가 그런 금계 사건 서류를 가짜가 아니고요. 이런 비계란 얘기를 할게요. 옛날 미국 영주권 딸 때, 시민권 딸 때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절대 안 돼요. 그 당시에 90년대 시민권하고 영주권을 그걸 미국 정부한테 이제 신청해서 페티션을 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서류들, 그러니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미 연방 정부에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한국 사람 전부 다 가짜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가짜로 만들었어요. 진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것을 충족하려고 그러면요. 그 이민국에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그 시간이 엄청 걸리고 더군다나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변호사들 고용하고 그 서류 대행업자들한테 커미션 주고 다 가짜로 다 만들어서 영주권 냈어요. 서류는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CIA가 미국의 대외 정보 담당 최고의 정보국이에요. 여러분들 CIA, 미 중앙정보국입니다. 그런데 CIA는 주로 담당하는 게 적성 국가의 그런 정보를 주로 24시간 탐지하고요. 그다음에 대북 관계, 그다음에 중동 관계, 아프리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CIA가 국내에도 담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내의 어떤 뭐 정치 인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반감적인 대정부 활동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들이 리스트에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FBI는 달라요. FBI하고 CIA는 엄격히 다릅니다. CIA는 일종의 대공입니다. 대공.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쪽을 얘기하는 거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욕을 하면서 아직도 기록이 있어요. 안토니오 저 인간은 CIA가 곧 다 계약이 됐다는데 헛소리 까고 있네. 알맹이도 없는 방송만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분은 CIA에서 발행한 계약서를 갖고 있다는데 이런 얘기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 지금 이런 얘기하는 당신은 진짜 아이크가 몇 잔입니까? 네, 이렇게. 근데 그걸 내가 자료를 보니까요. CIA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과거에 CIA에 근무했대요.
미스터 폴린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노건평이 알죠? 노건평. 네. 노건평. 예, 저기 노건평도 그랬고, 뭐, 김홍엽, 뭐, 그 다음에 그 못난이 아들 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아들 뭐 옛날에 그 취조받다가, 자기가 자해행위해갖고 볼펜으로 다 가슴을 찔렀대나? 뭐, 검사가 하도 뭐, 압박하니까,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김현철이,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 그 하다못해 내가 청와대에서 그 청와대 인가, 그 비밀 그 인가 취급증을 내 명찰에 달아요. 청와대 총섭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그 비밀 인가 취급증을 들고 청와대의 그 정문을 통과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청와대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나 전직 청와대에 내 근무하고 있었다. 나 안기부에도 나 전직 이렇게 하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특수한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업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그 입찰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그 힘의 논리가 필요하잖아. 그럼 이제 청와대 근무했다니까 내가 청와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청와대 근무하는데 나 누구를 안다. 청와대 뭐 정책 조정관도 알고 뭐 청와대 내 비서실도 내가 뭐 그 사람들 내가 전화 한 통이면 그냥 빠삭 죽는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돈을 주고 그럼 내가 지금 어떤 그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허가 안 난다. 이런 것 좀 해줄 수 있겠어. 뭐 한 2억만 주시면 내가 뭐 한 달 내에. 그 사람들이 그런 사이가 많았어요. 그렇죠. 노건평 씨도 마찬가지예요. 난 노건평 씨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싶지 않고요. 바로 자기 동생이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건평 씨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진짜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동생분이 대통령인데 내가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허가도 안 나고 너무 제재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노건평 씨는 처음에 그런 걸 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뭐 또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네. 평생 갖지 못한 돈이 막 그런 게 보이니까 사람이 그때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저게 환장했나? 저 인간이 저거 환장하지 않아. 우리가 환장을 하는 거야. 환장. 네. 거기에 그 돈에. 그러니까 그걸 받았어. 설마 우리 동생이 대통령인데 뭐 이게 그렇게 밝혀질까? 근데 사실 재직 당시엔 밝혀지지 않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노무현 일가의 비가파랬죠. 그런 식이에요.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어디에 잠시 있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CIA의 그 미스터 폴린스라는 사람이 뭐 몇 년이 있었는지 뭐 한국 집인지 뭐 있었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일종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CIA 근속을 하면서 맺은 그런 서류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일단 CIA에서 퇴직을 하고 그 CIA를 팔은 거예요. 내가 CIA 근데 그 미스터 폴린스는 사기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 서류를 읽어보니까 절대 사기친 게 아니야. 그럼요. 내가 미스터 폴린스라도 그렇게 해. 개인 자격으로 한 건데요. 뭐. 개인적인 자격으로 한 거예요. 예. 내가 과거에 그 CIA도 근무했고, 내가 상당한 파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거 봤을 때, 나는 사실 금괴를 나도, 많이 발견하면, 나도 돈 벌고 싶다. 나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겠지. 내가 CIA 근무했으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정확하고 그런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만 CIA는 절대 보물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미스터 폴린스를 사기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 지분을,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보물을 발견했을 때, 국가에다가 60%를 내고, 자기가 이제 40%를 뭐 갖고, 보상. 뭐 아니면, 보상에 대한 40%에서의 또 25%를 띄어서 CIA 그 미스터 폴리스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CIA하고 50대 50이죠. 그 정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돈은 CIA 정부에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CIA도 관련이 돼갖고 이게 미국 정부와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 국민학생도 들어봤는데 미국 CIA는 보물 장사를 안 합니다. 그렇죠. CIA는요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다가 연간 예산 책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 정보국이에요, 정보국.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내가 요약하면은 미국 중앙정보부하고 맺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맺은 게 아니고 거기에 잠시 일했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보물에 욕심이 있어갖고 그 사람은 뭐 자기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이건 돈 놓고 돈 먹기다. 나도 투자해갖고 나도 보물을 좀 살피겠다. 이런 논리에서 그런 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댓글에 대한 그 여자분이 안토니오 너는 바보 같은 게 저쪽에서 이미 중앙정부에서 맺어준 계약서가 있는데 너를 개소리 떨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분한테 대체 당신은 IQ가 몇 짜리입니까? 진짜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인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쪽에 CIA 출신 퇴직자가 그쪽 네. 그 관련 지질 조사를 한 후에 정보적 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손을 뗀 게 그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그걸 다 떠나서 아무리 그래도 미국을 팔면 안 되죠. 네. CIA가 무서운데요. CIA 한번 들어가면요 큰일 납니다. FBI나. 그러니까 그거를 어. 이제 혹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위험했던 거는 미국 CIA 중앙정보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거 거기다가 25%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미 중앙정부를 운영하면서 보물장사까지 한 거가 되잖아요. CIA는 작물합의가 아니에요. CIA는요, 대외 정보 적성국가의 24시간 정보를 탐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예. 지금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는데 이용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어떤 미국 측에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은 아마 저들은 큰일 나요. 좀 조사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미국 정부를 그러니까 그 CIA를 갖다 팔았다는 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잘못하면 이게 전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안 되길 바라는데 그냥 뭐 루머로 끝나겠지만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미국 CIA하고 계약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도 미국 CIA가 왜 남의 나라 보물을 탐낼 거고 또 그런 보물에 관여가 돼갖고 작물합의는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정식 서류로 갖고 있다 그러고 거기다가 지분 25% 줘야 된다는 그거는 대체 저는 어떤 용기가 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 많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뭐 그런 보물 관계를 떠나서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을 갖고 내가 남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CIA는 절대 보물 장사를 안 합니다. 네. 미국 FBI CIA는 절대 보물 장사를 안 해요. 미국 CIA는 절대 그리고 CIA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백그라운드가 철저해요. 집안 대대로다가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뽑아요. 네. 충성도가 미국 all 아메리카예요. all for America. 오직 미국을 위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시민권 받을 때 선서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미국의 반환 거기 보면은 시민권에 서약할 때 당신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적이 있었느냐? 이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 예스하면 안 주죠. 그럼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성 국가에 가서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정보 분야에서 당신은 국가를 해치는 일을 한 적이 있었냐? 이런 게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대국인 나라가 어떻게 미 중앙정보부가 그런 보물 장사를 하고 남의 나라에 더군다나 그것도 정식 보물도 아니고 훔친 작물인데 예. 훔친 작물을 갖다가 미국 정부에서 그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속읍시다. 우리가 지금 팥이 있는데 난 이거 콩이라고 얘기해요. 팥을 콩으로 그거를 내가 긍정을 해도 CIA는 그런 훔친 보물을 갖다가 그것도 일개 개인의 말을 듣고 그런 거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안토니오가 식견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정 선생이 하는 얘기가 아마 그런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당시에 이제 금괴와 연관돼서 국정원에서 금을 홍콩 쪽에 넘겨가지고 홍콩에서 처리하면서 홍콩 은행에 그러한 거래한 서류를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류가 있다. 이런 식의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서류가 있다는 등 국정원이 관여가 됐다. 그래서 금을 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은 서류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저쪽에 있는 그 뭐 박사라는 분이 이제 좀 제가 아는 분인데 그쪽에 뭐 측근이라면은 측근이고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분이신데 제가 그런 이 금괴 사건이 지금 이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발굴이 된 걸로 도굴이 된 걸로 이렇게 믿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천만의 말씀 이거는 사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홍콩에 금괴 처리가 되는 서류가 다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게 문제예요. 내가 그 초창기에 방송 인트로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서류는 가짜로 만들 수 있다고요. 하다못해 노덜라이즈 공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서류.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영주권이나 그런 뭐 시민권 받을 때 그 부족한 서류가 우리가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가짜로 다 만들어요. 돈 주고. 그러면 저는 그 국정원이 개입되는 거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전체제가 그런 좌익 정부가 들어서서 다만 탈색은 했을 수 있겠죠. 절대 대한민국 국정원은 미국의 그 CIA 같은 그런 기관으로서 대북 관계 내지는 그 대공 관계이기 때문에요. 네. 국정원은 절대 뭐 이념을 떠나서 그런 금괴 사건에 연루가 안 됐다고 100% 확신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나라가 국정원이 아니고 완전히 뭐 베네수엘라 같이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다 완전히 뭐라 그럴까 완전 함몰된 상태로 이렇게 국민들조차 숨 못 쉴 정도의 그런 나라로 변했겠죠.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은 어떤 정치적 이념이 탈색은 됐겠지만 그런 일개 개개인의 보물 사업이라든가 네. 그런 보물 탐구에 절대 매달릴 수 없고요. 네. 다만 이 트루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에서 그런 건 연루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국정원이 아무리 도가 지나치고 퇴색하고 탈색을 당했더라도 그런 일개 보물업자들과 그런 보물을 파는 행위를 국정원은 절대 안 합니다. 국정원은 그래도 예. 적어도 대한민국의 그 정보와 그 국민과 그 재산을 지키는 그런 기관으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국정원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일반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누가 그렇게 했다. 그거는 뭐 조금 찌라시 같지만 하지만 우리 국정원은 그래도 과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부터 중앙정보부의 전신 거기에 이렇게 명명을 이어왔고 지금까지 그 수많은 그 정권 조력자들이 바뀌면서 그런 행정부가 이렇게 바뀌면서의 이념이라든가 그 정치 구도가 바뀌었을지 몰라도 국정원이 그런 일개 개인의 도굴에 관련돼서 그런 거 절대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불가능한 얘기죠, 그거는. impossible. 굉장히 예. 불가능하고 예.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박사가 됐던 그 사람이 지금 박사라며 어떤 박사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리고 머리가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어마무시한 이 사건을 김 교수님이 직접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주하고 이 얘기를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네. 뭐 정 선생이라는 분이 금괴와 관련한 금도굴과 관련한 날마다 쇼킹한 것들을 발표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그 우파 태극기 국민들이 함몰돼가지고 매몰돼가지고 막 그냥 흥분을 하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네, 누구 때려잡자 그러고 거기에 함몰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냥 흥분이 많이 돼 있고 또 이제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런 환각 상태에서 미치는 거예요. 야, 거기 미치는 건데 그러니까 빨리 헤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이게 의식구조가, 크게, 지식층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들이 평균적인 그런 상식선에서 있으면은, 그런 거 들으면 그냥 재미나게, 내가 이틀 전에, 돈스코이호, 적색경보 내려서, 그거 돈스코이호도 똑같아요. 신의기업 회장 송지범인가? 유지범이라는 사람이 약 100억 원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돈을
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음. 그 보물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듯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힐 건데 그런 사건은 전세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보물을 탐구하고 보물을 노리는 사람들은 때로는 속고 속이면 또 당해요. 네. 또 그런 또 사건들은 그렇게 뭐 서로가 물고 뜯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끝납니다. 어차피 원인 제공이 그 금은보화를 노리는 그 탐욕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탐욕이라는 걸 알아요. 그 탐욕의 그 기대에 맞지 않는 그런 엉뚱하게 그것을 뭐 정치 이슈화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현재는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뭐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빨리 민주화하게 되고 과거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청와대에 있던 그런 시절들을 우리 많이 연상을 하잖아요. 또 뭐 지금 뭐 대한민국 이런 입장에서 그런 금은보화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도 금은보화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다만 나는 우리 같은 똑같은 보수 그분들도 보수인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말을 뱉기 전에 생각을 하고 과연 이게 매일 연일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사실에 거기 함몰이 돼갖고 그런 판타스마 현상에 걸리지 말고요. 항상 그 생각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런 그 320조에서 그 뭐 진짜 1000조에 달하는 그런 천문학적인 돈이 과연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돈의 양이 있었을까 이런 걸 좀 판단도 해보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매몰이 됐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벌써 한국 정부하고 무슨 중국 정부하고 그 네트워크로 형성해서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자 그런 게 있었겠죠. 그게 어떻게 이게 그것도 그 원초적인 걸 또 제가 보면요. 그 효자동 이발사한테 나온 거잖아요. 효자동 이발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개발사요. 그냥 오로지 그냥 머리만 깎은 사람이잖아요. 효스가. 네. 그 사람이 뭐 배움의 지식이 있고 뭐 어떤 지혜하게 탐구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의 풍문을 듣고 이렇게 메어진 이 사건이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그런 그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과연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 거고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뭐 그거는 뭐 생각이 차이겠지만 뭐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 일개 개인이 갖기엔 엄청난 돈을 그렇게 정부에서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서 그걸 개인이 갖게끔 만들어줬을까? 만약 그게 나왔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너무 정말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1년에 우리 훌륭하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겨우 우리가 고도 성장이 100억 불을 기록했어요. 100억 불. 예. 100억 불이 지금 100억 불이 돈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100억 불. 그렇죠. 그때 320억 불하고 100억 불 가면 320조 100억 불하고 계산해 봐요. 예. 엄청난 차이 나죠.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320조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할 미국의 다음으로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니, 현재 가치로 320조지, 그 당시에 그 가치면은, 뭐, 어마어마한 경이 된다는 거죠, 경. 네, 그러면, 경. 만일 그게 또 320조가 일본국이 갖고 있었다면, 대동아 전쟁 미국한테 이길 수도 있어요. 오늘은 9시 정각에, 스타트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누가 계시나? 예, 여기 있네요. 사명호승님. 이분이, 선구자 방송, 문현동 금괴 사건과 관련해서 좀 비난을 많이 했던 분인데 오늘 들어오셔서 애국국민 여러분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요렇게만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들어오셔서, 뭐 시청하시고, 많이 좀 바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소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멋진 거